안녕하십니까, 브라톤입니다. 우리가 아까 국가 정책, 부동산 정책에 따라서 어떻게 부동산 시장의 흐름이 달라질 수 있는지, 우리나라가 싱가포르가 정반대의 길을 가고 있다라는 것을 봤다면, 우리가 이번에 살펴볼 터키는요, 2012년 그리고 이제 18년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문제가 시작이 되는데, 정치, 경제, 인플레이션, 주택 가격이 모두 하나로 연결되어서 미국과 약간 관계가 껄끄러워지거나 적대적인 상황으로 치달을 경우에 환율의 문제와 그 부동산의 타격, 그리고 인플레이션까지 어떻게 국가 경제가 망가질 수 있는지. 베네수엘라도 똑같거든요, 사실은. 음, 미국과 등을 졌을 때에 미국이 어떻게 그 나라를 초토화시키는지 가장 잘 여실히 보여주는 게 이제 터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2012년 이후에 이제 터키의 정치, 경제, 인플레이션, 주택 가격 상황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 이후에 터키 환율, 주택 가격, 그리고 미국과의 관계는 깊은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의 경제 제재와 외교적 갈등이 터키 경제와 주택 시장의 주요 변동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왜 2012년부터 보냐면 2012년부터 17년 본격적인 문제가 터지기 이게 5년 동안 먼저 앞에 보고 그 다음에 본격적인 문제를 살펴보죠. 2012년부터 17년까지는 이 프레드 그 그래프를 보면 비교적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점차 이때부터 경상수지 적자가 확대되기 시작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높은 물가 상승률도 동반이 되고 경제적 취약성이 이제 누적이 됐겠죠. 그리고 2018년부터 이제 본격적인 문제가 시작이 되는데 대규모 경제 위기가 시작됩니다. 리라와 가치가 급격히 폭락하며 심각한 경제 위기를 겪었죠. 미국인 목사 억류 사건과 관련을 해서 자국민에 대해서 이제 터키가 이제 갈등을 촉발을 시켰고, 미국이 이것을 바탕으로 경제 제재를 펼쳤죠. 북한도 경제적 제재를 본격적으로 당한 다음에 완전히 고립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북한도 지금 환율이 어마어마하게 폭등을 했죠. 이 결정적인 위기를 겪었다는 거예요. 이게 리라와 가치가 폭락을 한다는 것이 단순히 그냥 통화 가치가 무너진다는 것을 떠나서 미국은요, 한번 경제 제재나 이렇게 한 나라를 타겟으로 삼으면요, 금융 공격이 시작입니다. 우리가 IMF를 당한 것도 우리나라를 콕 집어서 금융 공격을 당해서 그렇게 된 거잖아요. 그리 결정적인 영향을 끼쳤고, 2019년부터 현재까지는 에르도안 대통령의 비전통적인 금리 인하 정책, 그리고 만성적인 고물가, 리라와 약세에 지속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환율 추이 및 미국과의 관계를 한 건 뭐죠? 1912년 이후에 터키 리라화는 미국 달러 대비 지속적으로 약세를 보였고, 특히 미국과의 관계 악화 시점에 급격한 가치 하락이 발생했다. 우리나라가 지금 친미가 아니라 반미고 친중이라고 많이 욕을 먹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단순히 뭐 동맹의 문제가 아니라 미국은요, 자신들의 편에 서지 않으면 그냥 놔두지 않고 경제 제재와 금융 공격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화 가치를 폭락시켜서 국제사회에서 아예 고립을 시켜버려요. 말 그대로 왕따를 시키는 건데, 학교에서도 왕따를 시킨 다음에 그놈이 나한테 아예 까불지도 못하고 내 편에 서지 않으면 완전 박살을 내고자 완전히 인격을 말살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식으로 보복을 합니다. 그래서 2018년에 환율 대폭락이 있었는데 2018년 8월에 미국이 터키에 대한 경제 제재, 철강, 알루미늄 관세 부과 비슷하죠 지금. 터키 고위 관료 제재를 발표했고, 리라 환율은 달러당 5리라에서 한때 7리라 돌파를 해서 20% 가까이 폭락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는 미국과의 갈등이 터키 환율에 미친 직접적이고 강력한 영향을 보여주죠. 그래서 미국과의 외교적 긴장 완화 해소 기대감은 일시적으로 리라와 같이 반등으로 환율이 낮아지게 됐지만, 갈등이 심화가 되면 통화 가치가 또 하락이 되고, 이게 계속 반복이 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통화 자체에 대한 신뢰가 상실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중앙은행에 대해서 정책 신뢰도 문제가 불거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미국 통화 긴축 정책 글로벌 요인에 겹치면 이제 상상을
초월한 고통이 시작이 되는 거죠. 모든 고통은요 사실 국민들이 다 뒤집어 쓰는 거죠. 그래서 주택 가격을 보면 터키의 주택 가격 명목상으로 2012년 이후에 꾸준히 상승했는데 최근 몇 년간 높은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명목 가치 상승률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 2021년에 전 세계 주택 상승률 1위를 기록하기도 했어요. 뭐 1년 만에 막 2배가 되기도 하고 그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면 명목 가격 상승률이 굉장히 높게 일어나는 거예요. 명목 가격 상승률이 뭐겠어요? 달러 대비해서 그 자산을 평가하는 게 아니라 화폐, 원화나 리라와 단위로 그거를 평가하니까 굉장히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의 효과라는 거는 뭐냐? 리라 가치를 통해서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으로 부동산이 선호가 되죠. 인플레이션 해지의 가장 좋은 수단은 사실 부동산이에요. 왜냐하면 주식도 좋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오늘 같은 경우에 주식 어제 오늘 대폭락을 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 안전자산이 아니구나 이러다 도망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택 가격의 명목 상승을 부추기죠. 그래서 화폐 가치가 떨어지고 자산인 주택으로 자금이 몰린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이렇게 되고 있어요 지금. 이게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실질 가격 하락. 그러니까 명목 가격 상승에도 불구하고 살인적인 인플레이션을 감안한 실질 주택 가격 지수는 하락을 보여요. 무슨 말이냐? 달러 대비해서는 싸진 거예요. 달러 대비해서는 싸졌는데 그 안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비싸진. 그래서 통화 가치 하락이 실물 가치를 완전히 방어하지 못하고 구매력 하락, 하바 보면은 어떻게 된다? 외국에서 다른 나라에서 부동산 쇼핑이 들어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기사를 하나 보겠습니다. 2021년 12월 22일 날 이게 땅집고 기사입니다. 한번 볼까요? 최근 터키 리라가 연초 대비 50%까지 폭락을 하자 외국인들이 너도 나도 주택 매입에 뛰어들고 있다. 리라는 사상 최저인 1달러당 14.99 리라까지 급락을 했고 올해 초 1달러당 7리라 초중반에 고려되는 걸로 보면은 반토막이 났죠. 그래서 1달러당 14리라를 넘어서니까 달러 대비해서 50%. 그러니까 위에 보십시오. 90억이 싸졌대요. 90억. 그래서 리라가 폭락하니까 외국인 입장에서는 터키 물가가 저렴해지죠. 집값도 저렴해지죠. 부동산 쇼핑에 외국인 집중쪽까지 등장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외국인에게는 바겐 세일 되었다는 거예요. 당시에 우리나라도 97, 98년에 외환위기 당시 환율이 급등하면서 알짜 부동산을 외국인들이 대거 사들였죠. 우리나라가 지금 중국 사람들이 가져갈까봐 문제가 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아까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했죠? 외국 자본이 들어왔을 때 우리나라 취득세 대하는 걸 거의 60%를 때려버리니까 다른 쪽으로 갔단 말이에요. 산업자본 쪽으로. 그러면 투자가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반대로 하고 있잖아요. 내국인들에게는 야 다주택자 하지마. 니들 다주택자 하면 범죄야. 이렇게 해서 다주택자 때려잡고 또 취득세도 왕창 올려놓고. 그러니까 외국인들한테는 아무런 문제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많이 살 수밖에 없죠. 그리고 지금 화폐가 계속해서 환율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인기 지역은 어디다? 이스탄불이죠. 당연히 수도니까. 외국인 주택 거래량이 8년 만에 최대 이스탄불. 이렇게 터키는 흑해와 지중해 사이에 있는 동서 가교의 나라죠. 그래서 17만 8,814가구의 주택이 팔려 59%만 나 급증을 했다고 합니다. 와, 리라 폭락, 인플레이션, 터키 국민도 부동산에 자금을 묶어뒀죠. 외국인 주택 구매도 급증했죠. 이 기간 터키에서 주택 외국인이 7,363채, 전년 대비 50%, 48.4니까 뭐 50% 급증한 거죠. 이란인이 가장 많았고 이라크인과 러시아인이 뒤를 이었다. 그래서 가장 선호하던 도시는 이스탄불입니다. 우리나라는 서울이 될 거예요 이제. 지중해 휴양 도시 안탈리아, 수도 앙카라 순이겠어요. 그럼 우리나라 서울, 부산 뭐 이런 식이겠죠. 그래서 이스탄불 마르아리 해와 흑해를 연결하는 보스토루스 해협을 두고 아시아 유럽에 걸쳐 있다. 그러니까 최대 90억이 저렴해졌다고 합니다. 지중해 보이는 집이 5천만 원대요. 5천만 원대. 지금 이 집이 너무 화폐가 올라가다 보니까 터국 자국민들은 너무 비싸서 못 사는데 외국인들은 너무 싼 거죠. 이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온라인 중개 사이트에 보면은 1억 2천만 리라인데 하나로 80억이면
구입이 가능하다. 그런데 이게 놀랍죠. 1년 전 환율로는 174억이었어요. 그러면 얼마라는 거예요 지금? 94억이 싸진 거네요. 60%. 와, 대단한 것이죠. 이런 집이 굉장히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엄청나게 바겐세일 들어가게 되었다. 그래서 터키 남부 지중해 인근 주택 1억 원 이하에도 바다 조망이 가능한 주택이 매물로 많이 나와 있다. 안탈리아 5천만 원에서 7천만 원대. 근데 리라화 기준으로 엄청 비싸다는 거예요. 그래서 터키 리라 환율을 보니까 이 그래프가 보십니까? 7.44에서 한 번에 14가 된 거예요. 무슨 말이냐? 우리나라로 치면은 1,400원 하는 게 2,800원 된 거예요. 그럼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그러면 우리나라 만약에 50억짜리 주택이었다라고 하면 우리나라 사람들한테는 그대로겠지만 외국인들한테 25억이 된 거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굉장히 쉽게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수출 촉진, 저금리 정책 고수. 이 에르도안 대통령. 저금리를 하니까 돈이 더 많이 풀리니까 환율은 떨어지고 물가는 폭등하고 이런 인플레이션이 계속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보조금을 또 주고 있지 않습니까? 거래는 막아놨고 환율은 올라가고 있고 화폐는 풀리고 있고 터키와 굉장히 비슷한 상황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실질 가격은 오히려 하락하고 있다. 그래서 이 대부분의 문제가 뭐다? 미국과의 갈등 때문이었다. 인플레이션, 주택시장의 불안정 가격, 그리고 연결되는 그런 교착관계가 형성이 된 거죠. 그래서 요약을 하자면 2012년 이후 터키 경제는 미국과의 정치 외교적 관계에 민감하게 반응을 했죠. 미국의 제재는 환율 폭락 직접 원인이 되었고 경제 불안정, 인플레이션, 주택 가격에 해서 명목 가격은 급등했으나 내국인한테 외부인이 달러로 살 수 있는 실질 가치는 훨씬 더 저렴해지기 때문에 부동산 쇼핑이 일어나 핵심지들 말 그대로 국가 토지, 국가 국토, 국가의 3요소가 뭐겠어요? 영토, 주권, 국민이잖아요. 이 영토를 다른 나라 사람들한테 뺏기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60% 취득세 비스무리하게 때리는 거거든요. 우리나라도 이런 식으로 바꿔주지 않으면 지금 월세로 다 넘어가고 그럼 국민들은 진짜 이거 장난 아닐 거예요 이제. 그리고 이제 토지 거래 허가제까지 됐기 때문에 한 채가 아무리 비싸도 팔지도 못하고 사지도 못하고 거기 안에서 그냥 보유세만 때려맞게 되면 이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그래서 우리가 이런 모습을 통하여서 지금 우리나라는 일본보다는 오히려 터키처럼 될 상황을 걱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일본처럼 된다 그러는데 일본을 걱정할 게 아니에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터키의 모습들, 우리의 기준이 되는 거는 약간 싱가포르 형태가 되는 게 가장 이상적인 것 같아요 현재 상황에서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점점 터키 쪽으로 가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상황과 환경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잘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항상 응원합니다. 플라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